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14억 인구, 세계 5위 경제대국, 미래의 소비시장, 여행 난이도 최상의 나라 등등 여러 수식어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존, 우버, 월마트,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결국 철수하거나 고전한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억 인구가 전부 소비자는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지만 중앙정부의 말이 지방까지 통하지 않았으며, 겉으로는 개방된 시장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수없이 많은 곳. 그런 인도에서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름은 어피닛, 인도 현지에서는 트루밸런스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은 수천만 명이 매일 쓰는 생활 앱이 되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한국 기업이 그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도 시장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죠?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 성장. 2010년대만 해도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인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승인해도 주정부가 반대하면 끝이에요. 주정부가 허락해도 지방 공무원이 서류 하나 더 요구하면 몇 달이 지연됩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착각했습니다. 인도도 비슷하겠지 하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같은 인허가를 받는데 어느 주는 3개월, 어느 주는 3년이 걸렸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인도의 인건비는 정말 쌉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인도를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핵심으로 봤죠. 문제는 인프라였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100km 이동에 반나절이 걸리고 항만 시설은 항상 과부하 상태라 수출 컨테이너가 한 달씩 대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델리까지 가는 게 델리에서 유럽까지 보내는 것보다 어렵다. 인건비로 아낀 돈을 물류비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 시장도 크겠지 라는 생각.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경제 인구가 수억 명이었고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없고 세금도 안 냅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소비 시장의 크기가 전혀 달랐던 거죠. 결국 남은 건 실패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인도 이커머스 사업에 65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우버는 현지 기업한테 밀려서 결국 사업을 넘겼습니다. 월마트는 몇 년간 고생 끝에 겨우 자리 잡았지만 투자 대비 수익은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렇게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화려한 진출 발표 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인도는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의 무덤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은행 계좌는 없는데 스마트폰은 있어요. 신분증은 없는데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공식 금융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 인구의 상당수는 아직도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주소 증명, 신분증,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사금융에 의존했습니다. 마을 고리대금업자, 친척, 지인 등등. 이자는 터무니없이 높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왜 있을까? 인도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연락처가 필수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 프로젝트 단위 노동이 대부분이니까요. 내일 일 있으면 전화주세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라도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은행 계좌는 없지만 와치 앱으로 송금을 하는 겁니다. 인도 통신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 선불 충전,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말이죠.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당을 받는 사람들은 통신비도 조금씩 충전합니다. 500루피, 100루피, 심지어 50루피씩.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이런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자동이체? 그런 거 없습니다. 매달 직접 가서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동네 가게에서 대납해주는 걸 이용하죠.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없어도 휴대폰은 있다. 금융 서비스는 못 받아도 앱은 깔 수 있다. 신용카드는 없어도 소액 결제는 필요하다. 바로 이 틈새에 한국 스타트업이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보지 못한 것, 아니, 보고도 너무 작다고 무시했던 시장. 하지만 14억 인구 중 절반만 해도 7억입니다. 이들이 매달 휴대폰 요금 한 번씩만 충전해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매일 쓰는 앱, 매일 켜는 서비스가 된다면, 그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때는 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4년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밸런스 이어로, 서비스 이름은 트루밸런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출도 은행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충전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트루밸런스 앱의 첫 기능은 간단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잔액을 보여주고 클릭 몇 번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것.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인도 서민들한테는 달랐습니다. 동네 가게 찾아가서 줄 서고 수수료 떼이고 잔액 확인도 못하던 사람들한테 앱 하나로 해결된다는 게 신세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납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금융 앱을 안 믿습니다. 사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트루밸런스는 달랐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꼬시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요금 충전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매일 앱을 켜면서 어피닛은 조용히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 사람이 매달 얼마를 쓰는지, 어떤 패턴으로 요금을 내는지, 소득이 일정한지 불규칙한지. 은행도 모르는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트루밸런스는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도 금융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 신용 등급은 없지만 6개월간 꾸준히 공과금을 냈어요. 이 사람한테 소액 대출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고객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트루밸런스는 대출 중개, 보험 추천, 저축 상품 연결까지 종합 금융 앱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답게 기술로 승부했습니다. 어피닛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거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쓸 수 있게 힌디어, 타밀어 등 10개 이상 언어를 지원했고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서류도, 지점 방문도, 담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죠. 2025년 현재 트루밸런스 이용자는 수천만 명입니다. 인도 핀테크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밸런스 이어로는 2025년 사명을 어피닛으로 바꾸며 인공지능 기반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패한 그 시장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살아남은 겁니다. 어피닛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거창한 기술? 막대한 자본? 아닙니다. 인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 방식을 인도에 이식하려 했거든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인도도 똑같이 하면 돼. 중국에서 통했으니까 인도도 되겠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어피닛은 달랐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고? 그럼 계좌 없이도 되게 만들자. 신용 등급이 없다고? 그럼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측정하자. 영어를 못한다고? 그럼 현지 언어로 서비스하자. 이게 바로 한국 스타트업의 힘입니다. 빠른 적응력, 기술력, 그리고 현지화 능력. 삼성, LG가 해외에서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제품을 바꾸는 능력. 어피닛은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인도에서의 성공은 다른 나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공식 금융이 약한 나라는 전 세계에 수십 개가 있으니까요. 어피닛의 모델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스마트폰과 데이터, 인공지능만 있으면 은행 없이도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시장이 크다고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해 없는 진출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현지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채운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이겨낸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